네, 반갑습니다. 김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최고 경영진의 인터뷰에 대한 그 실전 팁을 좀 전수하려고 합니다. 경영 컨설팅업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고객사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외부 컨설턴트가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, 그 발주처의 최고 경영자 또는 뭐 CEO 또는 아니면 창업주, 그분들과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인터뷰입니다. 그분들의 VOC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그게 프로젝트에 녹아들게끔 하는 건데, 자, 그러면 기업체의 그 최고 경영자, 창업자 입시죠, 편의상. 창업주는 기본적으로 50대 이제 후반이나 60대입니다. 이분들이 그 사업에 20, 3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 만나요. 그러면 딱 그 상대방 1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 상대방의 어떤 능력이나 스킬이나 그다음에 전문성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.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성공에 결정적 키를 줍니다.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 창업주하고 인터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. 기싸움입니다. 그러니까 나와 그 창업주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뭐랄까 기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서로 상대방은 수준 어정도 파악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이 양반이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점을 풀 수 있을까, 이런 또 의문점 듭니다. 그러면 자, 발주처 입장에서는,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풀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창업주한테 제시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한 1시간 정도 인터뷰에서 그 모든 거에 대한 빅피처를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고, 또 그분이 추구하는 지향할 모습과 방향을 정확하게 듣는 게 이게 인터뷰입니다. 그래서 이 최고 경영진 인터뷰는 다른 어떤 인터뷰보다 몇백 배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자, 창업주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1시간 이내 정도 인터뷰해야 됩니다. 절차에 좀 말씀드리면, 첫 번째 창업주 인터뷰 전에, 그 D-한 3일 전에, 그 창업주한테 인터뷰 이런 내용은 인터뷰할 겁니다. 질문지를 그분들한테 전달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인터뷰한다면 1시간 정도 이내도 잡으셔야 돼요. 1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가볍게 취지하고 오프닝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, 그리고 이제 그 질문지 내용을 그대로 질문하지 않고,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, 이 인터뷰에 당한 그분들의 좀 선호하게 좀 좋아하는 형태의 멘트를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사전에, 보통 기업의 창업주 같은 경우는 뭐 CEO 메시지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뭐 신년사 이런 것들 충분히 그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 좀 메이저 기업들 거래하다 보니까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가보시면 해당 그 창업주에 대한 철학을 정의된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걸 받아서 충분히 이야기들, 그분들의 히스토리들, 성공 히스토리죠. 성공에 대한 히스토리를 충분히 파악합니다. 그러면서 오프닝 한 5분 정도나 한 2분 정도 전체 순서 말씀드리고, 그 과거의 성공 비법을 충분히 이제 어필합니다. 누구한테? 그 창업자한테. 그래서 좀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. 왜냐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적대시하고 방어적입니다. 모든 인간은. 그래서 이 방어적인 것을 좀 내 편이 되게끔 그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멘트, 뭐 정확하게 하면 알랑방구로 끼는 거죠. 그래서 끼워서 이제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끔 할 거고,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질문할 때 질문지 그래도 질문하지 않습니다. 질문지는 그냥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질문하겠구나 정도의 뭐 A4용지 하나 보고서도 장표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
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흥미로운 키워드도 제시하는 거예요. 그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그 창업주가 과거에 경영에서 중요하고 하고 있는 인식 포인트나 아니면 최근에 뭐 책을 보고 있다면 그 책을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볍게 던집니다. 던져서 그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멍석을 까는 겁니다. 그 질문을 할 때 우리 업자들만에는 알까기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계속 왜 묻는 거예요.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물으면서 그 상대방, 자 그러면서 이 단어 문장도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창업주는 해당 분야에서 2에서 30년 동안 자기가 직접 회사를 만들고 그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반열에 올려진 상태다 보니까 이분들 보는 안목이 대단합니다. 기본적으로 그 대단한 안목을 어떻게 표현하면 단어입니다. 단어, 문장 이걸 잘 표시하셔야 돼요. 그리고 메모지에 A4 용지에 메모하면서 뭐 별표 쓰고 빨간색 좀 칠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태도가 됐구나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A4 용지에다가 쫙 씁니다. 써서 뭐 급하게 날림처럼 막 쓰는 거예요. 그럼 중요한 별표 치고 합니다. 그럼 별표 치면 또 질문하고. 그러니까 주거니 박근님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.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? 마지막 부분은 지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셔야 돼요. 요약을 해서 그 창업주한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. 그 요약 어떻게 하냐? 심플합니다. 하면서 이 별표 친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별표 친 거를 중심으로 멘트 요약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뷰 하는데,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게 가불로 인터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컨설팅 쪽 업체 자체가 이 사익이 다 있어요. 자, 발주처는 우리 조직의 이슈도 해결하는 거고, 그다음에 용역 업체는 매출을 달성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주처하고 용역사가 관계를 갑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컨설턴트는 절대 갑의 관계 하면 안 돼요. 갑의 관계 하는 순간 이 을은 항상 준욕됩니다. 그래서 특히 창업주 인터뷰할 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도 인식하셔야. 누가 인터뷰하신 분들은. 그래서 그 PM이 조금 담력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.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결국 경험입니다. 경험이 많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. 왜?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옛말에 경험이 깡패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많은 실패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기싸움에서 지는 거네? 아니면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되네? 이런 식의 수많은 경험에서 이제 터득한 걸 가지고 수행해야 됩니다.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최고 창업주 인터뷰 끝나고 부작이 끝나는 것도 있어요. 이게 인터뷰 하신 분들이 눈치 보고 갑의 관계를 인식해서 제대로 질문 못하고 그냥 버벅 끄덕이면 창업주가 인터뷰 끝나고 담당자한테 박살 냅니다. 그 업체 어떻게 선정했냐고. 그러면서 이 용역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최고 경영진이 인터뷰할 때는 진짜로 기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. 이기셔가지고 절대로 준욕되면 안 됩니다. 기본적으로 5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, 젊은 사람들 만나서 좋아합니다.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50대 넘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. 그건 선입견이라는 거죠.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제 그 50대 후반이라 있자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뷰할 때는 창업주하고 인터뷰자는 절대 기회에서 준욕되면 안 된다. 이게 이번 그 최고 경영진 인터뷰의 실전 팁입니다. 그리고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, 3번,
4번, 10번, 40번, 50번 하면 달라지겠죠. 그래서 경험이 깡패처럼 자신감 있게 인터뷰 해보시면 이제 그 창업주분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인터뷰자의 어떤 능력과 빅피처를.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쪽 분야에 이제 계속 입소문이 나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.